봄볕을 쪼이고 있는 항아리마다 푸른 물이 가득합니다. 쪽으로 만든 염료인데요. 쪽물에 천을 넣고 손에 힘을 줘 조물조물.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 비로소 푸른 쪽빛이 됩니다. 저에게 천연염색은 치유이고 행복이다. 천연염색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에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색을 통해서 내 마음에 먼저 와 닿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온통 행복함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봄빛 가득한 하늘과 쪽빛으로 물든 천이 서로 닿을 듯 닮아 있습니다. 자연의 색을 좇으며 그제야 마음의 행복을 찾았다는 천연 염색장 김영남 명장을 만나봅니다. 자연의 색으로 물들인 명주와 모시, 한복 등을 주제로 김영남 명장의 손으로 빚은 빛 전시가 한창입니다. 화려하거나 강렬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번지는 색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요. 홍화, 쪽, 치자, 감 등 다양한 자연 원료에서 뽑아낸 색은 명장의 손을 거친 후 저마다의 농담을 드러냅니다. 쪽이라는 색소를 가지고 있지만 기법에 따라서 이런 뭐 청록도 내기도 하고 옥색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벽색도 내기도 하고 저런 청색도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귀한 색들이죠. 국가무형문화재 천연염색 이수자인 김영남 명장에게 전시는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데요. 전시는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색들을 보여주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기획할 때부터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그런 설레임, 그래서 또 이렇게 펼쳐놨을 때도 또 다른 이런 설레임. 그래서 마음에 이 설레임을 한껏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이런 천연염색의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염색 공예를 해왔지만 아직도 색을 뽑아낼 때의 설렘을 늘 간직하고 산다는 김영남 명장. 되도록 많은 사람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이런 자리가 더 귀하답니다. 곱디고 온 색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천연 염색 작품들. 뭐 그냥 감동이죠, 뭐.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참 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저런 일반 그런 염색은 색상이 밝고 화려하잖아. 근데 여기 천연 염색은 색상이 은은하면서 색이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이건 아무나 낼 수가 없는 색이죠. 그러니까 천연 염색이 좋은 것 같아. 명장이 되고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다 보니 찾는 사람도 찾는 곳도 부쩍 많아졌다는데요. 그래서 고창집에서 염색을 하는 날은 마음부터 바빠집니다. 모처럼 짬을 내 미뤄뒀던 작업을 서두르는데요. 마당 한쪽에 불부터 지핍니다. 한낮에는 제법 기온이 올라가는 날씨에 정성스레 불을 지피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쪽 염액을 만들려고 지금 그 깻대를 태우고 있어요. 쪽은 색소 성분이 인디고가 블루가 불용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는 녹지 않아서 알카리에만 색소가 분해되는 그런 물질이어서 이렇게 잿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색소를 이렇게 분리해서 염색을 하려고 이렇게 젤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범한 쪽에서 다양한 색을 추출하려면 무엇보다 잿물이 중요하다는데요. 먼저 말린 깻대를 태워 젤을 만든 후 면포에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서 걸러내면 맑은 잿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완성된 잿물을 이용해 쪽 염료를 만드는 시간. 방금 내린 잿물에 이제 니람은요 쪽풀에서 나오는 그런 인디칸 색소를 모아서 용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석회를 넣어서 만든 것이 이제 니람입니다. 그래서 진흙처럼 생긴 이런 푸른 색소인데 쪽 잎에 있는 그런 인디고 색소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재료이죠. 니람을 이용한 천연 염색은 전통 기법 중 하나인데요. 쪽잎 추출물에서 생성된 인디고 성분을 조개 껍데기 재에 흡착시킨 후 발효시킨 염색액입니다. 니람을 섞은 물이 파랗게 변해갈 즈음 명장의 손끝도 덩달아 파란 물이 들어갑니다. 니람이 잿물에 잘 풀어놓고 나서 이제 포도당을 조금 좀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포도당을 넣는 이유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먹이를 주어야만 이렇게 환원 상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청색이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환원이 게 되면은 이 빛이 이제 이 청색에서 녹빛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렇게 녹색 빛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제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들어진 쪽 추출물은 다시 옹기에 넣어 수차례 당그레질을 해줘야 합니다. 손톱 끝까지 진한 쪽물이 들어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죠. 항아리 속 쪽물이 발효되는 데는 대개 보름 정도 걸리는데요. 날씨가 추울 때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 발효를 돕기도 한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지내다가 그 사회교육이 좀 왕성하게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여성학자로부터 평생학습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이렇게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주변에 있는 것들은 거의 막 자연에서 있었던 그런 식물들,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송편도 해 먹고 아니면 뭐 황매화를 막 찧어서 손수건에다 돌멩이 찧어서 이런 기억들이 좀 그때 좀 되살아나가지고 그런 천연 염색에 좀 이런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염색을 접한 건 40대 중반. 평범한 주부로 살다 마주한 천연 염색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실제로 쪽이라는 것을 만나보니 정말 이렇게 어린 잎에서 싹 틔워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게 되면 그걸 배에서 물속에만 넣어도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디칸 푸른 색소가 쭉 용출이 되는 것은 정말 그 바다의 빛이색을 아는 것처럼 그 눈부시고 그 아름다운 색을 이렇게 말로는 형용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신비로움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쪽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비로움, 우주를 상징하는 그런 색처럼 너무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 색이죠. 최근에는 염색의 기법도 무척 다양해졌는데요. 천을 접어서 모양을 잡기도 하고 나뭇잎 같은 자연 소재를 이용해 무늬를 넣기도 합니다. 전통 기법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죠. 파란 손끝에서는 또 어떤 색이 새롭게 선보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데요. 크게는 이제 3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색감의 농도만 가지고
단일염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또는 두 가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물이 들지 않도록 방염의 형태, 그다음에 염색을 하고 나서 또 발염, 그 색을 또 빼주는 그런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같은 염료라 할지라도 하는 사람과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른 색이 되는 염색. 명장의 작품에는 자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전통 문화를 지켜가려는 이런 노력은 지난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천연 염색 이수자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염료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시간. 원하는 색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천연 염색의 매력이라지만 그 또한 숙련된 명장의 손길에서야 가능한 일이겠죠. 똥염색 했던 것들을 이렇게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에 담가놨다가 이제 알칼리를 조금 제거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처리를 여러 차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해줘야만이 우리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맑은 그런 똥염색 원단이 되는 거죠. 볕과 바람으로 천연 염색이 제 색을 찾아갑니다. 저희 왔어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선생님 이쪽으로 가세요.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고창 천연 염색 동호회 회원들이 방문했습니다. 바람도 불고 하늘도 맑고 살랑살랑한 오늘날에 쫑염색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쫑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쪽염색입니다. 아직은 서툰 솜씨지만 조심스럽게 가르침을 따르는 회원들. 고창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답니다. 소재에 따라서 지금 염착하는 그런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실크 같은 경우는 뭐 1, 2분 정도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네이온이나 이런 면이나 이런 것들은 5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자꾸 반복 염색을 해서 더디 가더라도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야 하는 천연 염색. 인고의 시간 끝에 오는 색은 그래서 더 고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염색된 천을 펼쳐 보이는데요. 염색된 천은 5월 봄볕을 만나 어떤 색을 보여줄까요? 자연하고 똑같은 색깔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가까워지는 색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같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힐링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남 명장이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찾아냈듯이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천연 염색은 삶의 여유와 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길을 나선 김영남 명장. 얼굴 가득 기대와 설렘이 담긴 곳이 좋은 인연을 만나러 가는가 봅니다. 예로부터 쪽염색을 해왔다는 전남 나주 다시면의 색골인데요. 이곳에 그녀의 스승인 국가무형문화재 정관채 염색장의 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정관채 염색장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20년. 스승과 제자로 만난 두 사람은 이제는 문화재와 문화재 보유자로서 같은 길을 가고 있죠. 우리 김영남 선생님은 이 쪽빛의 가장 진한 색을 이렇게 감청색이라고 하거든요. 감청색보다 더 무겁고 더 깊이가 있는 아주 그런 제자예요. 그 말은 아주 하나를 지도를 하면은
10이 아니라 20개를 결과물로 하는. 좀 더 이렇게 대학에서 화학적 양성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미래가 또 희망이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오랜만에 찾은 제자를 위해 선뜻 항아리를 열어 보이는 염색장. 두 사람의 손끝에서 탄생할 쪽의 색이 기다려집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본인들의 소명감이 있어야 돼. 요즘 현대를 살아가면서 경제 논리에 치우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인지 오랜만에 작업에도 두 염색장의 손은 더딤이 없습니다. 맞죠? 두 장인의 깊이만큼 색도 여물어 갑니다. 세월이 가면서 나를 지도해 주시는 그런 멘토를 해주시는 분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은 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스승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 그런 은혜, 깊이 이런 것들은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묵묵히 전통 문화를 지키며 걸어온 삶은 그녀에게 명장 칭호를 안겨주었습니다. 지난해 국제 명인 명장전 및 인증식에서 천연 염색 명장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명장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고 또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이런 후학을 양성하거나 이랬을 때 올바른 길로 이렇게 지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들, 마음가짐들이 더 깊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난 모든 것이 염색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고향 고창의 산하를 둘러보며 더욱 굳어졌다는데요. 아, 이거 양파 껍질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고창에서 나는 양파를 수확하고 남은 껍질로 염색하려고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사실 이 껍질은 농산 부산물이거든요. 버려지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염색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 양파 껍질은 결례성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양파 껍질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파 껍질은 어떤 매염제를 섞느냐에 따라 노란색의 농도가 결정된다는데요. 양파 껍질 외에도 고창의 모든 자연이 그녀에겐 좋은 재료가 됩니다. 고창 황토를 이용한 염색과 제품 개발에 참여한 것도 같은 이유죠. 양파는 우리가 건강 보조 식품이나 물론 이제 식탁에 가장 많이 올려져 있는 채소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물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런 홈 인테리어나 의류나 아니면 스카프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색을 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최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염색의 쓰임도 다양해졌는데요. 장인의 수고로움이 현대적 감각을 만나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전통이 단순히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김영남 명장. 때론 이렇게 여러 재료를 사용해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저 노란빛이었던 천이 쪽물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신비롭죠? 양파에 쪼글렀더니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고 초록색에서도 뭐 연두 붙어서 진한 초록을 또 다 낼 수 있으니 너무 신비롭죠. 예. 자연에서 나는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예.
명장의 손을 만나 제 빛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봄날의 하루를 곱게 물들입니다. 다시 찾은 나주. 오늘의 방문지는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100여 명의 천연염색 공예가들이 모여 전시회를 연다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축제 준비에 전북을 대표해 이곳을 찾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에 전시장 가득 웃음이 채워집니다. 그 사이에도 작품의 위치와 형태, 빛의 조도까지 꼼꼼히 챙기는 명장. 우리 천연염색을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예술적인 기량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천연염색을 알리고 또 익히고 함께 소통하면서 즐기는 그런 축제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작가들의 천연 염색 작품이 돋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손길 한 번, 눈빛 한 번이 더 갑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이 축제를 통해서 천연 염색의 아름다움과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길 간절히 바라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네. 네. 참 좋습니다. 회사 주제가 영산강을 물들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푸른 강을 의미해서 쪽으로 염색을 했어요. 네네. 요즘 이제 이런 걸로 스카프도 천연 염색에 대한 애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두 사람. 5월 9일까지. 네네.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천연 염색을 봤지만 쪽 염색 중에서 다양한 무늬와 이런 그 컬러를 보면서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연에서 얻어진 작품은 자연 속에서 더욱 조화를 이루는 법이겠죠. 명장의 작품은 박물관 마당에 전시되는가 봅니다. 나뭇가지를 버팀목 삼아 곧게 흘러내리는 푸른 물줄기가 올곧게 한 길을 걸어온 김영남 명장을 닮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염색 작업이 사실은 너무 즐거움이었어요. 내 안에 그런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천연 염색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좀 많이 알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예술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해요. 손끝으로 빚어낸 자연을 접하며 비로소 마음의 행복을 찾았다는 김영남 천연 염색 명장. 하얀 천에 푸른 쪽물이 스미듯 그녀가 만들어가는 세상도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